6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말을 하면 잘 지켜줄라나? 네? 잘 지키겠습니다. 그 따르기가 쉽지 않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을 뭐 나를 잡아놨다니까 거기다 초치면 안 되잖아요. 네? 초치면 안 되니까 결혼은 남녀가 만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느냐라는 거예요. 본인은 결혼을 왜 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법칙은 어디에 나오는겨? 그건 누군가로부터 주입받은 거지. 그죠? 결혼이 목적도 모르고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건 목적이 아니지. 그죠? 이유지. 응? 결혼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 없이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이 잘 되는 게 정상인가 안 되는 게 정상인가. 나 이게 덕담해달라고 그랬는데. 응? 그지?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한 번 생기면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개념이 사랑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응? 그리고 그 개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지금은 좋은 걸까? 사랑하는 걸까? 응? 여기 결혼 먼저 하신 분들,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였어요? 사랑하는 거였어요? 선배님들이 좀 알려줘야 돼. 좋은 거였지? 응? 사랑은 싹도 안 텄지? 몇 줄군가요? 결혼하고 없으세요? 응? 한번 투표를 내가 해줄게. 응? 그 좋았던 것이 결혼 후 10년까지 유지되더라. 9년 가더라. 8년 가더라. 7년 가더라. 6년 가더라. 5년 가더라. 3년 가더라. 2년 가더라. 1년 가더라. 봤지? 뭐 그 정도야. 근데 내가 그 이하 들으라고 하면 좌절할까봐 여기 손 안 드는 사람들은 그 이하야. 그 이상이 아니고. 왜 그러냐? 목적이 없었어요. 결혼을 왜 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부모 세대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대를 잇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52년 베이비 부모 탄생 이전 세대. 여기는 애를 낳아서 키워서 이 땅에 성장시키는 게 기본 목표예요. 두 가지 목표가 없어요. 나머지 인생은 요 목표에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52년 이후부터의 인생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참 미칠 일입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미칠 일이에요. 뭐냐? 내 인생 사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자식 인생을 30%만 살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디지털, 80년대 이후에 오는 디지털, 지 인생 100% 살러 왔어요. 몇 년생이요? 92년. 그러면 내 인생 몇 프로 사는 세대요? 응? 내 인생 100% 사는 세대인데 지금 뭔 주입을 받아서 지금 결혼을 해요? 그지?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놈아.
이 말 듣고 결혼하는 거지. 너 직장도 번듯하고 생긴 것도 반듯한데 너 뭐가 모질라서 결혼 안 하고 있냐 이놈아. 빨리 해서 손주도 좀 보여주고 해야지. 하니까 주변에서 그 말 말고 결혼을 다른 목적으로 하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전 세대들이 사는 것을 주입받아서 지금 내가 결혼을 하니까 100% 깨지게 돼 있는 거야. 왜? 내 인생 살러 왔는데 자식 낳아서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 법칙이 달라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애지중지해서 키우는 거에 100분의 1도 너희들은 애들한테 그걸 못해. 왜? 태어나기를 너희들은 그렇게 태어났어. 내 인생에 집중하지 자식 인생에 집중하게끔 태어나 있지 않다니까. 우리 세대만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키운 거하고 우리가 우리 애들 키우는 걸 보라니까. 우리 부모의 10분의 1도 우리는 우리 애들한테 못 해주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 거에 10분의 1도 못해. 왜?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애 낳아서 키우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들을 안 낳는 거예요. 문제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경제 때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대 간의 역할과 사명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되고 경제가 충분히 받쳐주면 지금보다는 출산이 높아지죠. 근데 인류사의 다른 나라처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낳듯이 한 가정에 막 4-5명씩 이렇게 낳는 시대는 끝났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대한민국에서의 출산은 그렇게 안 일어나요. 이게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결혼은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새로운 시대의 개념을 잡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뜻을 맞춰서 인생의 동반자가 돼서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려고. 그러려면 조건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 뜻이 맞느냐를 우선 봐야 돼요? 응? 뜻을 맞췄어요? 조건을 맞췄어요? 조건을 먼저 맞추지. 직장은 있느냐? 그래 그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우리 집 경제를 뺏어갈 정도는 아니냐? 형제는 뭐 다 평안하냐? 형제간의 우애는 좋냐? 뭐 등등등등. 너희들이 만났으면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뭐고 내가 인생을 왜 살으려고 하고 어떻게 살으려고 하는지 너는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뭐고 어떻게 살으려고 하는지 이것을 맞춰보라고 서로 데이트하고 연애하라고 그랬더니 남의 집 가정 조건만 챙기고 앉았네. 조건만 보고 가서 궁합도 사주도 왜 보냐면 너희들이 기초적으로 갖춘 것이 얼만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서로 상충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주라고 하는 자연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30%를 사주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오니까 요 사주를 잘 풀어보면 우리가 어떤 뜻으로 맞아 들어가는지 아웃라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웃라인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고 있는 것, 네가 그동안 살아오고 있는 것들을 얼만큼 더 디테일하게 요것을 맞춰서 대화를 이뤄냈느냐. 그리고 그거를 전부 녹음해놔야 됩니다. 녹음해서 거기서부터 추려서 조건을 추려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요게 인생 동업 계약서예요. 요것이 작성되지 않고 가서 법적으로 가서 사인해가지고 너희들이 혼인신고를 덜렁덜렁 해놓으니까 그날부터 어떻게 가요? 등을 맞대고 가서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전부 다 헤어져 있는 거예요. 대화가 끊긴 건 헤어진 거예요. 그럴 놈의 결혼 왜 했느냐고. 우리가 지금 전부 선배들이 그런 결혼을 하고 그런 실패를 맛보고 있어요. 어느 집 하나 구석구석 눈물 안 흘리는 집이 하나나 있어?
그 청장님은 뭐 똑바로 했습니까? 이 말하는 나는 성공적 결혼 생활을 했을까? 그걸 알고 결혼했을까?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모르고 결혼하면 그 모르는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해야지. 근데 어느 선배한테 물어보니 이런 걸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절단이 났는데 절단 나기 전에 잘 물었어. 물었으니까 그 내가 다음 주에 이 서장이 오면 내가 강의 파일을 거기다 줘놓을 테니까 결혼과 관련된 것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내 인생, 우리는 지금 60갑자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100세 인생을 살러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100세 인생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 인생을 알아야 되고 요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인연과 가족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무엇인가? 그지? 여기에 더 나아가면 자식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알고 서로 요거에 대해서 의논은 나눠서 얼만큼 우리가 격차를 안 보여야 되느냐. 30% 이상 너희들이 격차가 나거든 빨리 헤어져라. 30% 이내로 요 뜻이 맞는 자와 다시 만나라. 그리고 6개월 뒤에 약속이 돼 있더라도 뜻이 안 맞거든 1년을 연장해서 다시 맞춰봐라. 그래서 1년을 연장해서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럼 정리해라. 왜? 살다가 정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것을 채서 뜻이 맞는 사람을 맞도록끔 우리가 만나야 이 사회도 충격이 없어요. 한번 인연이 만났다가 거기서부터 찢어져서 흩어지는 건 엄청난 사회에도 충격파가 와요. 왜? 본인들이 영혼에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그 충격이 얼만큼이라고요? 수명이 몇 년 감소된다고? 부부간의 이별이 수명 감소에 두 번째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자가 사망하는 게 첫 번째. 10년 감소한다고 그러잖아요. 10년을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와 헤어지는 게 두 번째예요. 그만큼 우리 영혼에 큰 상처를 주니 이것이 사회에는 얼만큼 파장을 일으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뜻이 안 맞으니 서로가 뜻이 안 맞는 걸 알고 정리를 하면 그만큼 충격이 있을 일이 적죠. 그렇죠? 예.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만 너희들이 연결돼서 뭉쳤다가 찢어지려면 이게 엄청나게 아픔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같이 그 배우자 될 사람하고도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얼만큼 뜻이 달라서 이만큼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 계약서에 잘 담아서 노력해 가기로 계약을 하고 요 계약서대로 우리가 이 이행을 잘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가까워져서 어떻게 돼요? 딱 하나가 돼서 이제 결혼 10년이 끝나면 일심동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혼에 대한 책이 3권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응? 3년 동안 우리가 겪은 일을 정리를 해서 1년 정도 묶어서 책을 한 권 내고 그리고 또 3년을 살아보니 거기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을 또 책 한 권 내고 그렇게 해서 3권의 책을 내면 여러분들은 가정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가정학 박사. 그러면 이제 경찰관 안 해도 돼. 순찰 안 돌아도 돼. 세상에서 나를 쓰고 싶어하는 자가 수두룩 빽빽해. 지금 가정, 대한민국 가정이 전부 파괴돼 있어요. 어느 한 가정,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왜?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알고 이 법에 따라서
내가 살아보니 어떻게 되고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고 우리 애들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애들은 어떻게 해서 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해서 10년을 이렇게 노력해 갔다면 너희들이 분명 가족이 됐을 것이고 그 가족이 돼서 일심동체가 됐다면 그리고 이 내용 콘텐츠를 가지고 세상에 내놓는다면 세상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쓸 텐데 요 콘텐츠를 내가 설명하고 강의하러 다니라고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자꾸 묶어두면 경찰이 옷이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경찰 옷이 무거워지지? 그러면 경찰 옷을 벗고 내가 더 가벼운 옷을 입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기본 인생의 행로란 말이에요. 요걸 전부 내가 100세 인생에서부터 가족 인연, 결혼, 자식 교육까지 내가 요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지금 싹 풀어준 거예요. 어? 싹 풀어줬는데 지금 요 상태로는 다 이해가 안 돼. 왜? 덤성해서 얼기설기로 이렇게 엮어서 한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강의를 다 들으면 이제 쫙 연결이 될 거예요. 어? 그 강의를 이제 들어보셔. 다른 분들도 궁금한 사람이 있거든. 서장님한테 요청해서 그 파일을 받아가세요. 우리 여기 뭐 안전하다고 하시지 말고,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쭉 반성을 해보면, 우리 집은 얼만큼 안전하지 않은지 다 나옵니다. 그만큼 그 서장님한테 그 부탁을 해서 받아가셔서 우리가 이 가정에 바른 법도를 세워서 지금 얼만큼 멀어져 있더라도 좀씩 가까워지는 이렇게 해서 가정 회복 운동을 한번 펼쳐보시자고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